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동안 그 유엔 식량기구라든가 이런 데서는 북한의 영양실조 환자에 대해서 인구의 45%라고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인구의 45%가 아니라 인구의 50%가 절반이 영양실조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참으로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북한 주민의 이 인구 절반이 영양 부족이고 수년째 계속 이것이 악화이를 가고 있다. 성인이 하루에 고기 5.7g만 섭취하는, 이거 전혀 섭취 못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계 식량기구, 유엔 식량기구, 그리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 그 세계 연대, 더 건강한 세계 연대 글로벌 영양 개선 연합 공동으로 발표한 그 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북한 인구의 48%가 영양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 영양 부족 그 비율의 평균치는 11%인데 여기에 비하면 북한의 영양 실조 비율은 무려 4배에 달한다는 것이고 동아시아 평균 8.4%를 훌쩍 웃도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 부족이 심각한 그런 나라로 이번에 찍혀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참으로 이 논문을 쓰면서 슬픔을 느꼈던 것은 북한에서 70년 이후에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키가 작아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북한이 70년까지 잘 살았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연민을 갖고 계시던데 정말 한심합니다. 북한은 60년대부터 이미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했고요. 70년대에는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80년대에는 아주 심한 식량난을 겪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0년대에는 대량 아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엘리트층들에서 북한의 이 김일성 체제에 대해서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선망의 눈길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북한에서 영양 과잉 상태에 있는 자는 바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김정은 이 돼지 한 마리 뿐입니다. 김정은과 이 주변에 있는 돼지 몇 마리 때문에 북한 주민 50% 이상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2013년도에 그 조사를 했을 때 영양 부족이 43%였고 2015년도에 44%, 2016년도에 46%로 북한의 영양실조가 이제 끊임없이 쭉 이것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영양실조가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찾아온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했던 민변과 윤미향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죠. 북한 주민의 영양 부족이 만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곡물과 채소 수확량이 부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평균 수확량인 4.07톤에도 다소 못 미치는 북한의 곡물 수확량은 4톤밖에 이제 안 되고 평균 수확량에 많이 못 미친다는 거죠. 동아시아 평균 수확량에 비하면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그런 아주 낮은 수확량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채소 수확량은 그 1헥타르당 119톤으로서 동아시아의 그 63%에 해당하는 양밖에 그 수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류는 아주 부족한데, 북한에서 뭐 고기 먹는다는 것은 아주 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명절에 뼈다귀까지 섞인 고기 덩어리 1kg를 6명 먹으라고 나눠주면 그거를 물을 칵도 붓고 삶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국물을 마신다. 그런데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보다 이제 더 못한 물은 돼지가 양말 신고 장화 신고 건너간 그런 국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북한 주민의 단백질 섭취 이 상황은 아주 최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북한의 이 그 2018년 이후의 상황이 지금 통계에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이건 2017년 것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북한 주민들의 영양 실태는 더 나빠졌겠죠.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정말 앉아 죽느냐, 이 갇혀서 죽느냐,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느냐, 뭐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회주의를 채택했던 1945년 이후에 조선 왕조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조선 왕조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김일성 왕조, 김일성 봉건 왕조가 만들어낸 인간 생지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지금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네, 지금 평화 통일을 떠드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목회자 여러분들, 또 그리고 복음 통일을 간절히 원하는 크리스찬 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통일 어떻게 하는 거나요? 복음 통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지금처럼 계속 지하에서 은밀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지하교인으로 활동하다가 들키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온 가족이 집단관리소로 끌려가서 북한의 그 깡패들의 짓밟혀서 노예보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계속 복음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체제에게 돈 퍼주고 쌀 퍼주고 아부하고, 그래서 그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주면서, 그러면서 말로는 계속 복음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말 1000만 명이 활동하는 그러한 종교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체제를 넣어서 만들어 주셨고, 그분께서 기독교 장로로서, 기독교 장로님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고,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워 주셨고, 그래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북한의 김일성 헌법을 그대로 두고 복음 통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더라고요. 이것이 참으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 봉건 왕조를 끝장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헌법을 갈아치워야 되는 것이죠.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 북한의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 하에서 어떻게 복음 통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봐도 어떤 통일 전문가, 어떤 복음 통일을 간절히 열망하는 크리스찬의 강연을 들어봐도 북한의 김일성 헌법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헌법을 그대로 두고 북한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복음 통일을 핑계 삼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돈을 뜯어내는 앵벌이꾼들이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헌법을 제거해버리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입각한 자유헌법을 채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진정한 복음 통일의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크리스찬들이 중국에 1억 5천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 안 망한다 그랬는데, 중국에 1억 5천 명의 크리스찬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재작년에 중국에서는 교회의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야수 같은 만행을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에도 복음 중국을 만들 수 없다는 분명한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이제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공산주의의 탈을 쓴 봉건 왕조 집단을 반드시 몰아내고 자유헌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만이 복음 통일의 길이다, 복음화의 길이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대깨문 여러분, 그리고 평화 통일을 떠들어대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평화 우선주의자들께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북한과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암살해서 제거하든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든 북한의 김정은 왕조 집단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을 회개시켜서 평화 통일하겠다? 꿈 깨십시오. 김정은이는 평화 통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고 자기의 권력을 절대로 남에게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든 자입니다. 그런 자와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해서 대화로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은 말짱 개꿈이고 말짱 개소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해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능라밥상, 냉면이 요즘에 아주 전성기인데요.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오셔서 능라밥상에서 만드는 100% 메밀냉면 맛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고요. 통일약과 쌈장, 고기 쌈장, 해물 쌈장,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개발해 놨으니까, 예,
주문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김치, 된장, 고추장, 마늘 많이 많이 드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